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음봉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일단 뭐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느냐? 일단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는 어떤 종목입니까? 알테오젠이죠? 차트를 제가 조금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보시면은 음봉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죽쓰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가버렸고요. 자, 여기 보이지도 않네요.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 에코프로 BM 차트고 요게 알테오젠, 요게 코스닥 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정도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그냥 계속 음봉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상위 업종들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뭐 특별한 악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호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흐름을 당분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LB로 돌아와서 몇 가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이 이제 23일이니까 어제 22일 기준으로 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HLB 포럼이 있었죠.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행사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행사 주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좋은 내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정세호 엘레바 대표께서도 주요 경쟁사인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옵디보 여보이는 리보와 캄렐리보다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씩 내용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 적응증 보면은 같은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경쟁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전체 생존 기간이 중요한데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생존 기간은 22.1개월이에요.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로 생존 기간이라든지 반응 지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옵디보 여보이가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치료에 대한 효과가 어디가 더 좋느냐 하면은 옵디보 여보이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뭐냐면 부작용 관련된 거죠. 일단 치료 관련 사망률로 놓고 봤을 때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 0.4%, 옵디보 여보이가 2.7%. 이거 꽤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조합이 사망률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낮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약을 투여를 받아야 되는 환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은 거, 아니면 부작용이나 사망률이 낮은 거. 환자마다 선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아직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은 승인이 보류된 상태이고 제조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죠. 하지만 옵디보와 여보이는 승인이 완료된 상태죠. 자, 이것도 제가 리포트를 써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렸지만 옵디보 여보이는 어쨌든 BMS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은, 리보는 물론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캄렐리주맙은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생산이라든지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중국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입장에선 이거 중국 약품으로 보고 있어요. 리보세라닙이 한국 겁니다. 뭐 특허 관련된 거라든지 소유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리보세라닙 또 생산은 중국 공장에서 하고 있고 판매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캄렐리주맙은 중국 생산, 중국 기업 거, 중국 현지 판매 모두 다 중국.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제조 시설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리보세라닙을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버릴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승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어떤 무역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약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계속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조금이라도 깨워주고자 리보세라닙은 HLB 제약의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고 지금 실제로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틀의 내용은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HLB가 지금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HLB의 주요 경쟁사나 경쟁 약품이 뭔지도 모르고 왜 지금 FDA 승인이 자꾸 안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시기상 한 지난주 정도, 지금 이제 5월 23일이니까 지난주 정도 12일에서 16일 요때쯤에 FDA 측에서 뭔가가 이야기가 나왔었어야 됐어요. 원래는 시기상으로는. 그래서 재승인 심사를 넣으세요, 재심사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뭔가 내용이 통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 물론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패턴을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뭐 지난주에 무조건 답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안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재심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 데이터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이사항이 있을 리가 없죠. 이미 뭐 공정 관련된 이슈였고 경미한 지적사항이었고 보완 다 했다라고 했으니까 약품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이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변수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 공정 관련된 거는 뭐 위생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사실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지금 CRL을 2번이나 받았던 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임상 디자인이라든지 약물 등등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제조 공정 관련된 거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이 얼추 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FDA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분명히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심사 얼른 신청 넣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거 급락이 한번 나타날 것 같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영상마다 말씀드렸죠. 클래스 1으로 가면은 2개월이면 되는데 클래스 2로 가면은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스 2로 가는 게 HLB나 항서제약이 문제가 있어서 C2로 분류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주가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한 건데 FDA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이나 벌써 지연됐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2주예요. 2주. 그러니까 FDA가 지금 인력을 감축하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FDA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만 FDA는 뭐 수많은 기업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력이 그만큼 또 줄어들어 버렸어. 골 때립니다. 이러니까는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돼야 주가가 일단은 좀 빠르게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그래도 높으니까. 근데 클래스 2로 분류되면은 시간이 늘어지니까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지금 이제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여름 다 지나가고 가을에서 초겨울 돼야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처져요, 안 처져요? 처진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FDA 책임이 큰 거예요. HLB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고 HLB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C2로 분류가 실제로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C2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이씨 이거 악재 떴다 해가지고 다 집어 던지지 마시고요. 혹시나 C2로 분류가 됐다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FDA가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적어요. 지금 기존에 100명이었으면 20명을 지금 다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2개월 안에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6개월로 지연을 시킨 거라서 C2를 분류한 거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 문제예요? FDA 문제인 거지 HLB나 항서제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가셔라. 그래서 HLB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진짜 제대로 된 배팅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2차 CRL을 받아서 3차 재심사잖아요. 3차 세 번째 CRL을 받을 확률은 4%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96%가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머지 96% 안에 승인난 기업들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나가리 된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예 불발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96%가 무조건 성공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끝으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는 사실 좋은 내용 위주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조금 부정적인 거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 제가 좀 전에 C1, C2 이야기한 정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저놈의 새끼 저거 쓸데없는 소리 한다. 괜히 부정 태운다. 제 테러해라. 그래서 제 영상 들어와가지고 막 싫어요 누르고 구독 취소 누르고 막 신고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왜 그러나 모르겠어. 좋은 건 좋은 건대로 말씀드리고 나쁜 건 나쁜 건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집단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적었습니다. 요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HLB만 따로 집중적으로 케어해드릴 텔레그램 방 하나 오픈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신청해주신 분들 대기해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고요. 동시 입장할 거기 때문에 주말이나 월요일까지 링크 발송 다 해드릴 겁니다. 실제 제가 HLB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브리핑을 이곳에서 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HLB 관련된 내용만 최대한 좀 해드리고 뭐 간단하게 시황 터치 조금 해드리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텔레방에 오신 분들은 요 리포트도 그대로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HLB도 이제 일정이 임박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났다라면 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고, 사실 뭔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대응하기 진짜 빡셀 겁니다. 제약바이오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저도 HLB는 적지 않게 들고 있어요. 저도 뭐 억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매매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방 입장 그리고 또 리포트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클릭을 하시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하셔가지고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잘 되시면 정규반이라는 좋은 선택을 또 나중에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는 거고, 지금은 일단 HLB부터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혹은 고정 댓글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